자, 앞에서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속도 그래프를 적분할 때 속도란 게 이제 부호가 다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미적분원에서 했었죠, 그죠? 이거는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얘는 음수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즉 정적분을 하면은 여기 값은 양수로 나오고 여기 값은 x축 밑에 있으니까 t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에 변화량이 나오는데 여기 정적분하면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뜻이고 여기 정적분하면 음수 나오니까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을 하면은 위치 변화량이 나와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다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얘도 어쨌든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고 얘도 어쨌든 왼쪽으로 움직인 거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움직인 거 이렇게 움직인 게 다 더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동거리 나오는 거 배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속도 그래프 해석하는 거 밑에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속도가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하면 기울기가 상수죠. 그러면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 그 다음에 속도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 자, 지금까지는 어디서 한 거? 수직선 위에서 직선 운동만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과니까 조금 더 나갈 거예요. 뭘 배울 거냐면 평면 운동을 배울 겁니다. 평면 운동. 평면 운동이란 거는 직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좌표 평면처럼 평면 위에서는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죠? 이리저리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평면 운동에 처음에 미분이랑 연결을 시켜놨는데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서 움직이니까 어떤 점의 위치를 이제는 수직선 위면 그냥 5, -3 이렇게 숫자 하나로 표현했죠, 그죠? 근데 이제는 좌표 평면 위에서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위치를 점의 좌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물체가 이 까만 지수함수처럼 생긴 거 위를 움직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 중에 요 점 P에 있을 때 좌표가 x, y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점 P의 위치죠, 그죠? 근데 이 위치를 x좌표를 어떤 xt, 즉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뭐 t 더하기 1이고 얘가 t제곱 예를 든 겁니다. 빼기 3이면 t에 예를 들어 0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x는 1 나오고 y는 -3 나오죠. 이 물체는 어디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1,-3에 처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t가 0일 때. 근데 t에 1 넣으면 얘는 2 나오고 얘는 -2 나오죠. 즉 1초 뒤에는 2,-2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면 위에 물체의 위치를 좌표를 통해 x좌표, y좌표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데 그 x좌표를 y좌표를 따로따로 시간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t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x값, y값으로 좌표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x성분, y성분으로 따로따로 분리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위의 식을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x좌표에 대한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순간속도가. 즉 밑에 있는 식처럼 어떤 점 P의 순간속도는 우리가 위치식을 미분하면 순간속도가 나왔죠, 그죠? 속도가 나왔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좌표 위에 움직이니까 좌표가 두 개 필요하니까 x좌표, y좌표 따로 위치식을 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각각을 미분한 x좌표 위치 성분 미분한 거 위치식, y 위치식 미분한 게 뭐라고요? 얘가 속도라고요. 속도. 알겠습니까? 역시 콤마 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위치 벡터기 때문에 속도가 벡터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위치 벡터로. 자, 근데 밑에 보면은 속력이 나왔죠. 속력은 위에서 구한 요 x 성분을 vx, y 성분 속도를 vy라고 하면 두 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예요. 마치 뭐냐면 피타고라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이 엄청 확대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물체가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얘를 지금 우리가 x성분, y성분 속도를 분리해 놨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합성돼서 예를 들어 x성분 속도가 이만큼, y성분 속도가 이만큼이면 실제로 합성된 방향인 이쪽으로 물체가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분리를 해 놓은 거잖아. 근데 실제 물체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길이는 이거 얘랑 얘랑 길이 똑같으니까 이거 이쪽 옮겨도 상관없죠, 그죠? 여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은 우리가 실제로 움직인 거. 쌤 곡선은 이건데요. 왜 이렇게 그었습니까? 이걸 그냥 확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움직일 때 실제로는 요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X성분, Y성분 이렇게 분리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또 뭐 X성분, Y성분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속도가, 실제 속도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냥 말로 설명하기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일단은 속도라는 거는 x, y를 위치를 각각을 미분한 거, 미적분원에서 했던 거 그대로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속력이란 거는 속도의 크기라서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똑같죠? 그러면 여기만 이해되면 가속도는 쉽죠. 순간 가속도는 각각의 x, y 속도를 각각 미분한 거,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역시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써서 크기 구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을 해봤으면 적분을 해서 실제로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자, 실제 점 P의 0초에서 A초 사이 위치 변화량은 이렇게 X 속도, Y 속도가 따로 나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X 성분의 위치 변화량, Y 성분의 위치 변화량 따로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초기 위치가 있다면 그 A초 뒤의 위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식만 보면은 뭐랑 똑같다? 평면 운동, 직선 운동하고 미적분원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지금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니까 X축 방향, Y축 방향 축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두 축으로 나눠 가지고 위치를 구한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외워야 될 식이 가장 중요한 식이 이 식입니다. 기하 벡터에서는 0초부터 A초 사이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고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대. 이동 거리. 이동 거리란 거는 실제로 위치가, 처음 위치가 이거고 나중 위치가 B인데 실제로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위치만 하면은 가운데 게 계산이 안 되죠. 그냥 처음 위치 x0, y0 있으면 나중 위치 계산을 하고 나면 요 위의 식으로 계산을 하고 나면 이게 뭐 나온다? B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0초일 때고 여기가 A초일 때면. 자, 근데 우리는 여기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거리는 뭐? 거리는 속력에 대한 거였죠, 그죠? 뭐냐면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배웠던 거 중에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속도의 절대값 씌운 속력을 적분하면 됐잖아. 이게 그냥 좌표 평면에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적분해야 돼요. 속력을. 그러면 속력이란 건 우리가 배운 속도의 크기죠, 크기. 자, 조심할 게 이게 위에 직선 운동에서는 그냥 절대값이었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빼버린 거.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VT가 속도라고요, 속도. 평면 운동에서 속도라서 벡터입니다, 벡터. X축 성분, Y축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게 벡터의 크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벡터의 크기, 순간 속도고 순간 속도의 크기가 이거였잖아, 피타고라스 쓴 거. 그래서 요 식을 적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즉 간단히 얘기하면 X 성분이 뭐 X 성분, Y 성분이 속도가 뭐 VT, VY 이렇게 각각의 속도 성분이 있으면 우리가 뭐 1초부터 3초까지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인테그랄 시간 구간 1초부터 3초까지 하고 속력을 적어줘야 되잖아. 비적분함수에. 그래서 속력이 루트 씌우고 이거 두 개로 피타고라스 쓴 VT의 제곱 더하기 VY의 여기 VX겠죠, 그죠? VX의 제곱 VY의 제곱 DT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쌤이 VX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뭐 T에 대한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하겠죠, 그죠? VYT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가속도도 똑같아요. 가속력을 적분하면 됩니다. 밑에 쭉 보면은 안 나오네요. 가속력을 적분하면 되니까 여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해가지고 루트 가속력이니까 AXT X방향 가속도 제곱 더하기 AYT Y방향 가속도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요. 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면은 X축 방향으로의 위치를 주고 Y축 방향으로의 위치를 주고 위치식을 주고 많이 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1초부터 5초까지 물체의 이동 거리를 구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위치식이야. 그럼 필요한 게 뭐야? 공식이 위에 했었죠. 1초부터 5초까지 여기 속력 들어가야 된다고. 속력은 루트 씌우고 X방향 속도의 제곱 더하기 Y방향 속도의 제곱 DT였다고요. 근데 주어진 게 여기 이제 VXT가 들어가야 되잖아. X방향 속도가. 주어진 게 X방향
위치식이면 여기다가 뭘? 쟤를 그냥 미분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dt분의 dx x 프라임 t라고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y 방향 속도니까 y 방향 위치를 미분한 dt분의 dy 역시 y 프라임 t라고 적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 계산을 실제로 하면은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t로 매개화가 안 돼 있고 t로 매개화가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좀 전에 배운 식이죠,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냥 t가 없이 y는 fx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y는 fx 우리가 아는 이런 식이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 전부터 여기 전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 이때 쓰는 계산 공식 결론을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결론은 여기가 뭐 p고 여기가 q면은 요게 이제 결론이긴 해요. 결론이긴 한데 이걸 이제 유도하는 게 알겠죠? x좌표 정적분 이제 구간에 넣고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 제곱 이거 이제 적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원래 곡선의 길이는 지금은 y는 fx지만 우리가 이거를 x방향, y방향 성분으로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쪼갤 수 있겠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위에서 배웠던 곡선 길이, 이동거리 구하는 식이 이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거리 구한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위에 배웠던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식에서 지금 t를 없애주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뭘로 묶냐면 여기 너무 바로 묶어놨죠, 그죠? 자, a부터 b까지. 아, 쌤, 여기 p부터 q까지 x좌표 적분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a, b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x좌표를 뭔가 x좌표를 위치에 대한 식 xt, y좌표를 위치에 대한 식 yt라고 매개화 시켰다면 xt가 p 되는 t가 있겠죠. 그죠? 그 t가 a입니다. x가 p부터 q까지 변하니까 xa가 p, xb가 q. 즉 x좌표만 따지면 a 시간일 때 x가 p 위치, b 시간일 때 q 위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매개화 시켜서 우리가 새로 만들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은 밑에 거는 x에 대한 식이라서 x좌표인 pq가 적분구간에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위에 배운 식은 매개변수로 t로 연결되어 있는 식은 시간이 적분구간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x좌표가 p인 시간 a를 구하고 x좌표가 q인 시간 b를 구해서 적분구간이 시간인 a와 b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식이 요거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 dt분의 dx 제곱을 앞으로 빼버립니다. dt분의 루트 안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쓸게요. 밑에 넓은 데다가 a부터 b까지 하고 루트 안에서 dt분의 dx 제곱을 앞으로 빼버려요. 그러면 얘는 뭐 됩니까? 1 더하기 뒤에 건 뭐 됩니까? 원래 dt분의 dy니까 얘처럼 되려면 dx분의 dy 제곱 dy dx 제곱하면은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되니까 dt분의 dy 제곱 원래 식이랑 똑같고 dt 루트 밖에서. 자,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dt분의 dx 얘를 밖으로 뺍니다. 빼면은 a부터 b까지 dt분의 dx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남아있는 건 1 더하기 dx분의 dy가 뭡니까? f'이잖아요. f'x의 제곱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여전히 t에 대한 적분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약분시켜주면 x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x에 대한 적분으로 바꿨으니까 적분구간도 이제 식에는 x밖에 없죠, 그죠? 적분구간도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pq로 바뀐 거예요. t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x는 p부터 q까지 변하니까. 자, 이거 두 가지씩을 이해하는 게 쉽진 않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 자체들은 대부분은 그냥 계산 문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식은 딱 두 개입니다. 요거 t에 관해서 매개화 돼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를 계산을 하더라. 그 다음에 y는 fx의 곡선의 길이를 t가 없을 때는 y는 fx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요 공식으로 계산을 하더라. 사실 공식 두 가지만 외우면 99%의 문제는 적분 계산으로 다 풀리긴 합니다.